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도대체 몇 문제가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풀고 계신 기출문제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거 뭐 20개년을 푼다, 뭐 30개년 푼다, 뭐 15개년 푼다, 이곳에서 과연 몇 문제가 출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뭐 저만 했을 수도 있는데 괜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내용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기사시험 그리고 산업기사시험 이 두 실기 시험에서 보통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1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점 만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학습하고 기출문제를 학습할 텐데, 특히 기출문제를 학습할 때 내가 예를 들어 20개년을 풀었을 때 이 18문항 안에 몇 문제가 몇 퍼센트가 포함이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과거 데이터를 조금 비교해봤을 때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에 따라서 이 기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 라고 하는 수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기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기출문제가 나온 것도 있지만 거기서 어떤 약간의 숫자 변형이라든지 아주 약간의 유형 변형, 하지만 그 변형되기 이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모두 기출 비율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 20개년을 푼다고 해볼게요. 20개년. 그럼 20개년 안에 기출문제들이 뭐 여러 개 있겠죠. 기출문제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기출문제 중에 과연 몇 문제가 나올까? 여러분 기준을 20개년으로 잡은 것이지 이거보다 이제 더 이전 개년으로 뭐 25, 30개년 들어가게 된다면 더 많은 이제 기출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20개년, 최근 20개년을 기준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최소 20개년은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없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저 역시도 20개년 정도를 공부를 했고,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25개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독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목표 개년 수를 잡고 확실하게 그 개년, 그 20개년이면 20개년을 모두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일단 합격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웬만큼 어렵게 나오지 않고서는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개년 보따리를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개년을 완벽하게 풀 줄 안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개년에 대한 문제들을 전부 다 학습을 하면서 난 이거 이제 해설의 도움 없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정도의 레벨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겠죠. 그럼 도대체 18문제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즉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를 내가 20개년을 풀었을 때 확보할 수가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여러분 난이도에 따라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험 난이도, 특히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는 이 난이도 편차가 회차마다 조금 커요. 자, 그래서 난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매우 어려운 회차다. 그러면 제가 붉은색으로 매우 어려운 회차를 난도가 굉장히 높다 2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난이도라고 표현 안 하고 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난이도가 높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일까요? 맞지 않는 표현일까요?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실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난이도 자체가 높고 낮음의 정도를 이미 포함한 단어거든요. 근데 높고 낮음의 정도가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난이도를 조절한다, 괜찮은 표현이에요. 근데 난이도가 높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 국어 강의인지 전기기사 강의, 전기산업기사 강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니까 난도가 높다, 낮다, 그리고 난이도 표현할 때는 난이도를 조정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여러분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실 것 같아요. 자,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만약에 실기시험에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난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통 합격률은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냐면 10% 이하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심한 회차는
뭐 3% 나온 회차도 있고 그래요. 뭐 8% 나온 회차도 있고. 그래서 이런 회차든 우리가 상대적으로 난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럴 때 기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대체적으로 이때 기출 비율은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내가 20개년 기준으로 다 풀었다면 40점은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럼 나머지 20점을 응용된 문제가 혹은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걸 맞출 수 있을 때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차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운 회차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과거에 조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10% 아래로 가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회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론 파트 학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출문제를 많이 다 풀 줄 알아도 새로운 신출문제, 약간의 응용 변형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20점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자, 어쨌든 우리가 20개년을 확실하게 다 풀 줄 알았을 때 난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40%, 많게는 뭐 45%까지도 잡을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기출 비율을 따졌을 때 어디까지 기출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똑같이 나왔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유사 문제로 요 기출이 나왔다고 표현을 했을 땐 뭐 45%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한 40%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는 잘 안 나오고, 자, 난도가 그냥 높다라고 조금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합격률이 10에서 20%의 합격률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0에서 2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적당히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기출 비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한 50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20개년을 완벽히 풀 줄 알았을 때 18문제가 나온다면서요. 18문제 중에 그냥 대략적으로 9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합격률이 이 정도일 때. 그럼 50점, 즉 100점 만점에 50점은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0점을 어떻게든 맞추게 되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나머지 10점을 그럼 어떻게 채웁니까? 신출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라면 커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반드시 한 번쯤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커버하지 못하는 범위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에서는 조금 아쉬움의 결과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는 확실히 다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출제되냐면 평이하게 출제가 될 때가 많죠. 이렇게. 그러면 평이할 때는 일반적으로 20%에서 30% 분포할 때 괜찮게 출제가 됐네, 평범하게 출제가 됐네, 이때 기출 비율은 최소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다 풀 줄 알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 구간에서 기출문제 다 할 줄 아는데 왜 합격을 못합니까? 이거는 기출문제를 완벽히 숙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잡고 가면 그냥 반드시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20개년 안에서 60%가 기출문제 나왔을 때 60%를 다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즉 20개년을 다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이할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이 분포가 되더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쉽게 나온다. 자, 쉽게 나온다. 자, 조금 쉽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합격률은 이제 예상이 되시겠지만은 30에서 40% 정도 분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40%가 분포하게 되고, 이때는 기출 비율이 65, 근데 조금 너프하게 잡으면 한 70까지도 70%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한 3, 40 나왔다. 그러면 기출 비율이 한 70%, 즉 100점 만점에 70점은 기출만 잘 풀고 있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되더라. 자, 이 구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출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60%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10%는 기출에서 몰라도 60점 이상 맞출 수 있으니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난도가 가장 쉽게 출제가 되었을 때, 가장 낮을 때 몇 퍼센트의 합격률이 보통 도출이 되냐면 한 40% 이상, 심할 경우는 60% 이상의 합격률이 나오는 회차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기출 비율을 보면 보통 한 80% 정도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난도에 따라서 합격률을 정리해봤고 그 합격률에 따라서 기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개년을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했을 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40점은 그냥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20개년을 완벽히 숙지했을 때 요 구간부터는 모두 합격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합격이죠. 내가 20개년 다 풀 수 있으면.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이론을 확실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0개년을 나의 것으로 해설의 도움 없이 다 풀 줄 안다면 웬만한 시험에서는 그냥 다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간에 이제 합격률이 나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 실기 시험을 필기 합격하고 2년 동안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대략 6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6번 준이라는 것은 6회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즉 6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 2, 3, 4, 5, 6 중에는 반드시 이 구간 하나 이상은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한 시험은 다 이 구간 안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요 6회차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2년 동안에는 반드시 이런 회차 하나씩 나와요. 물론 이런 회차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바꿔 생각해서 이런 회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기시험 보셨을 때 합격하지 못하셨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페이스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잃지 마시고 계속 1회차, 2회차 다 응시하세요. 응시하실 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시험에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실력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격증 시험은 우리의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끈질기게 이 6회를 잘 보낼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괜찮아요. 이 회차 동안에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이 20개년 이상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결실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좋은 양분으로서 이 산업기사 자격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